안녕하세요. 평일 저녁 7시입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질 대범한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우리가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도전을 위한 대범함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대범하고 통 큰 수익을 원한다. 또 나는 거시경제 흐름을 읽는 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내 총 경제 자산 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내일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으로 5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내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예금, 펀드 정말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좀 작은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뜨게 되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0708 네 자리만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장중에 우리 매니저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는지 또 내 종목에 대한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빠르게 질문해 보시면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창구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시간 닿는 대로 많은 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요, 오늘 처음 저희 대범한 투자에 출연하십니다. 또 정말 우리 PD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킹 오브 킹이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공윤권 매니저님 모셔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팍스넷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범한 투자 출연하게 된 공윤건입니다. 저는 대형 증권사에서 주식팀장을 지냈고요.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 지내다가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펀드,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자본시장의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펀더멘털에 기초한 종목 분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에 기초한 PSR 종목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예, 특히 종목 분석에 있어서 저는 조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좀 궁금해 하시는 종목 있으면 제가 탈탈 털어서 네.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왠지 딱 소개를 들으니까 진짜 탈탈 저희의 손실을 털어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경영학 MBA까지 취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전문적인 이 지식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증권, 펀드뿐만 아니라 그 어렵다는 파생 상품까지 관련된 자격증도 다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윤권 매니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분의 의견, 또 이분께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정말 이런 경력도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아까 PBR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발굴하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을 발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이제 펀더멘탈이죠. 네.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으면 수익을 나는 경우가 결국은 수익을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펀더멘털을 기초로 해서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시황부터 우리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아무래도 미증시 여파 때문인지 ASML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잖아요.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는데 일단 내일 TSMC의 실적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또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 연속성 강했습니다. 또 거기에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들도 일부 제약주들이 좀 오랜만에 시세 흐름 나타나줬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좀 이제 앞으로 계열사 주주 환원 기대감을 안고서 오늘 지수기여도 상위 1위와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LG 엔솔의 전기차 배터리 계약 소식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은 좀 약세 흐름 나타났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아나운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은 한 23포인트 빠져서 2610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네. 오늘 장세 하락은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 하락에 의한 동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나실 건데, 짜증이요? 예, 미국 시장이 뜰 때는 우리가 안 떠요. 근데 맞아요. 빠질 때는 또 같이 빠지고 그런 맞아요. 현상이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세 반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좀 이런 시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빠진 이유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15% 급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4% 급락을 하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쳐서 우리나라 시장도 23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SML과 엔비디아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된 부분은 ASML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락할 때가 됐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중에서 반도체 업종이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장 전체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종합 차트를 보시면 2896포인트를 7월 11일에 찍고 거의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웬만한 외국 시장을 보면 다 이쪽에 올라가 있죠.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만 한 10% 빠져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아주 소외된 전 세계에서도 소외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장만 빠지느냐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수급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들, 재료와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외국인 매도 폭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두 달 동안 무려 10조에 가까운 외국인 매도가 쏟아졌고요. 네. 그 10조가 모두 삼성전자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최근에 무려 2만 3만 원 가까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6만 전자도 깨져버렸는데 여기 6만 원을 전후로 해서 외국인이 판 10조를 개인들이 그대로 사놓았죠. 네. 그래서 6만 원을 고지로 해서 하루는 6만 원을 넘었다가 하루는 6만 원으로 왔다가 계속해서 6만 고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은 네.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이 됐죠. 여기서 종합지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계를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동안 항상 삼성전자와 지수는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종합지수가 이때까지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거의 뭐 유사한 모양이죠. 그렇지만 이 이후로 보면 흔들흔들하는 종합지수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쭉 빠져버렸죠. 반면에 하이닉스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종합지수와 하이닉스가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장세 상승은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전체 30%를 움직이는 대장주가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에 비해서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400조의 삼성전자와 130조의 하이닉스가 이제 시가총액 갭을 좀 줄이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였던 종목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무려 13주 수주 소식이 있었죠. 며칠 전에 잠시 금액은 보도가 안 되고 그 캐파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금액 13조에 이르고 2026년부터 31년까지 7년에 걸쳐서 13조의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떴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중에서 현대차가 얼마 전에 밸류 재평가를 위해서 1조 정도 자사주를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도 주주 환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장을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만 그 장세가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한 번씩 업종 테마를 형성하게 되죠. 뭐 비만 관련주들, 펩트론, 대봉엘렛을 비롯해서 한국 파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항암제 관련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그 외에는 사실 오늘 특별한 종목이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우리 매니저님께서 특히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미증시와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은 또 커플링 현상으로 이렇게 밀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장 마감 후에 우리 온라인 강연회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테마와 종목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심층 분석을 하는지 우리 매니저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강의를 여러분들께 해드린다고 합니다. 나도 이 방송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0708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저희가 이 온라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고요. 정말 매니저님께서는 뭐 경영학 이런 MBA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쌓으셨고 또 오랫동안 증권, 파생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공부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좀 내 주식 수익률을 지금 당장 오늘의 수익률 말고 전체적인 자산 증식을 꿈꾸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 중에 킹 오브 킹이라는 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우리 피디님께서 우리 매니저님을 킹 오브 킹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지어주셨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과분한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이어서 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최근뿐 아니라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도는 없습니다. 정도는 없으나 네. 가장 리스크가 낮고 성산이 높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능하면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하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은 참고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을 이제 도외시할 수는 없고요. 네.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거의 리스크가 없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동평균선 정배열 종목에서 놀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대로 나란하게 있는 선을 정배열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에서 떠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이동평균에서 받쳐서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종목을 고르게 되면은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추세 매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종목을 한번 찾아보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네. 전쟁 관련주인데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흔들흔들하면서 21선에 부딪혔다가 올랐다가 부딪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다시 신고가가 났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딘 움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엄청나다. 벌써 한 2달 사이에 4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죠. 와.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른 종목을 보면은 제약주 중에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요. 네. 역시 이동평균 지수들이 정배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만 놀아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나간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히트주였죠. 네. 예, 에코프로인데요. 역시 정배열을 이루면서 21선, 61선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흔들흔들하면서 100배까지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단기적인 이동평균수 매매도 가능한 그런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바닥을 다지는 종목에 주목하라. 바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밑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기간을 보내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면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와 조금 다른 점은 카카오는 여기의 가격과 여기의 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카카오뱅크는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죠. 한 3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성장주로서의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와 함께 안정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횡보 종목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인데요. 현대중공업에서 AS 부분을 담당했던 사업부가 분사를 했죠.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역시 한 2-3달 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면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이동평균선이 꼭 정배열이고 그리고 좀 주가가 바닥인 종목들에서 안전하게 잡으셔서요. 좀 중장기로 튼튼하게 가지고 가시는 큰 수익률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도 약간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런 투자와 나와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윤건 매니저님이 저희가 지금 저녁 방송이기 때문에 평일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지 궁금하시다면 QR코드 스캔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이 부분 말고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펀더멘털에 기초로 한 그런 투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제품 네. 구조를 분석을 해서 과연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가를 재무 구조와 제품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정도는 척 보면 알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몇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율인데요. PSR, PBR, PER 이런 종목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선호하는 것이 이제 PSR인데요. 오. PSR이라고 하면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네. 나타내는데요. 매출액에 따른 주가의 가격 가치가 과연 저평가돼 있느냐 고평가돼 있느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아래에 있는 매출액이 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오. 그 반면에 네. PBR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자산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현재 자산 가치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PBR 종목은 상당히 보수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ER은 현재 단기 순이익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PER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기도 합니다. 퍼가 몇이다, 퍼가 10이니, 20이니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요. PER 역시 현재 수익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밸류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는 이제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미래 가치를 위해서는 PSR이 가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미래를 선도할 테마주에 집중하라. 우리 증권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도 업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시면은 IT 업종, 삼성전자 중심 IT 업종들이 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한때는 중공업주들이 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인터넷주들이 장을 이끌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미래를 선도할 테마주들, 우리 실생활을 바꾸는 그런 테마주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테마주들 중에 뭐가 있느냐. 오. 반도체 중에서도 네. 제가 볼 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꿀 종목들은 유리기판 글라스다. 오. 유리기판 글라스 시장이 24년에 뭐 10조 정도에서 30년에는 상상을 하기 힘들지만 한 1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기차에 쓰이는 2차 전지를 보면 2차 전지의 구조에서는 양극재가 그 가격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화랑이 되면은 양극재 종목들이 상당히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와 보스코 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이 양극재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양극재와 전고체와 전해액과 전해액을 가르는 여기 동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동막 같은 경우는 SKC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조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뭐 완성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안정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현재는 액체인데 고체 전해질이 미래의 전기차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관련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 CIS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 관련주들도 신재생 에너지들이 화석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이 각광을 받은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매연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기차에서도 전기차에서 나오는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되는 불규칙적인 전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으면은 해가 많이 쬐일 때 저장해놨다가 적게 쬐일 때 다시 내보내고, 풍력 같으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저장을 했다가 적게 불 때 내놓고, 이런 식의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차후에 우리 삶을 바꿀 그런
테마주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에 좀 주목받을 만한 테마 3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전기차에서는 고체 전해질, 그리고 또 반도체 중에선 유리기판, 또 ESS 관련주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범한 상담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매니저님께서 재구성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분들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그런 인증을 받으신 분이고 또 이 분과 함께 하시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종목에 대한 질문, 시장에 대한 질문들,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면 되고요.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숫자 0708 4자리만 누르면 정말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해 보셔서 평일에 장중에 매니저님께서 어떤 종목을 보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함께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여러분께 무료 온라인 강연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말 킹 오브 킹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 가치 투자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멀리 정말 큰 수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연에도 꼭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료 온라인 강연의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더욱 빨갛게 물들이는 대범한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포트폴리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대마왕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주식 보유 종목들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한다라고 사연 남겨주셨고 다른 자산보다는 지금 좀 주식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종목 4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매니저님 일단 어때요? 저 분위기나 흐름이 어떤가요? 예, 네. SK 하이닉스는 요즘 워낙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좀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농심도 전통적으로 이제 음식료 제품 중에서는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대장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삼양식품의 네. 주도를 뺏기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런 면에서는 농심은 좀 더 시재가안이 걸리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노벨상의 한강 작가가 그쵸. 선정이 되면서 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인데요. 한 2, 3일 정도 상승하고 오늘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단기 상승 이후에 노벨상 수상이라는 게 워낙 큰 이슈라서 이게 뭐 지금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더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일단 종목들마다 다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한 종목씩 이제 좀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닉스 먼저 볼게요. 19만 5천 원에 지금 비중 30% 정도 들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 18만 닉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도 10월 24일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을 좀 기대 삼아서 계속 홀딩해도 될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신가요?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하이닉스를 사신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업종 지수 자체가 업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치고. 네.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 정도의 아마 전 고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라고 보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차후에는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업종 전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완전히 괴리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매수한 것이 상당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보유를 해도 추가 손해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삼성전자보다 이 하이닉스를 선택하신 부분은 칭찬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스24 볼게요. 자, 이 종목은 매수일자 보니까 어제 들어가셨어요. 15일에 들어가셨고 단타에 아무래도 참여하시려다가 지금 마이너스 18%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예, 뭐 예스24가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네. 오늘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노벨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노벨상이 1901년에 노벨에 의해서 생겼죠. 그래서 12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능 부분에서는 뭐 평화상은 재능은 아니니까 와. 재능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한강 작가가 이슈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이 이슈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마 우리 K 문학이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나간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박세리가 LPGA에 처음 진출할 때, 그리고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처음 진출할 때, 네. BTS가 빌보드를 점령했을 때, 그리고 기생충이 세계 영화제를 점령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에 의해서 우리 K 문학이 세계로 좀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조금 더 버티시면 네.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정도 이슈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본전까지 수익을 챙기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이 K 문학, 이제 이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를 발판 삼아서요. 앞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중장기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다음 두 종목 보기 전에 이렇게 나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보이시죠? 가까이 가져다 대서 0708입니다. 정말 참여 방법 간단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다음에 내 자산 현황이라든지 주식이 더 궁금해요. 아니면 뭐 부동산, 채권, 금 정말 다양한 상품들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끝까지 챙겨가시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 그래도 기관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평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예, NHN을 20만 원 정도에 사셨네요. 네, 네이버 예. 20만 500원에 매수하셨네요. 그 제가 볼 때는 다음을 안 사시고 네이버를 사신 건 참 잘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는 최근에 좀 돌리면서 이전 5월, 6월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왔죠. 반면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도 처져가 있는 모양입니다. 음. 그래서 네이버와 다음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보면 네이버는 이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네이버와 다음은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안정주다. 옛날에 보면은 이동통신주들이 엄청난 성장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 3천만 명, 4천만 명 거의 전 국민이 가입을 하게 되면서 안정주로 돌아섰는데요. 네이버와 다음도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의 실적이 상당히 성장주에 가까운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카카오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성장성이 살아있다. 네. 카카오와는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카카오를 들고 계시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잠시 차트를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가 지금 연 3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성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갈아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NHN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20만 원 정도면은 머지않아서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도 그냥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충분히 올라올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여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의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농심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이죠. 그래도 오늘 이 음식료 업종보다 육계 테마는 조금 오르더라고요. 올랐다가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그러면서 음식료 업종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동원 F&B, 빙그레는 오늘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38만 500원에 거래를 형성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회 같은 경우는 전일 어제 이제 후쿠시마 10차 방류를 하면서 네. 이제 생선을 못 먹으니까 육개가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 반짝했는데 지속이 되지 못했고요. 농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의 대장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크호스가 부상을 했죠. 삼양식품이 무려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농심의 2배가 되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음식료에서 가장 덩치가 큰 그런 종목이 됐는데요. 네. 삼양식품의 성장은 성장대로 가겠지만 농심 역시 라면 시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농심도 최근에 아까 바닥을 다지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38만 원, 9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농심도 굳이 손해를 보고 파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조금 뭐 전체 장이 답답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그래도 매매를 하셨어요. 네. 조금 답답한 국면이긴 하나 장세가 다시 상승 전환이 되면 충분히 손실폭은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단지 예스24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농심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대범하고 좀 꼼꼼한 투자 가이드를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사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숫자 0708입니다. 네 자리 누르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여기 입장하셔서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저희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닿는 대로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종목 상담권은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 방송이 끝나고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궁금증들 들어오셔서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YC캠입니다. 22,781원에 40%입니다.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라고 우리 연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YC캠 그 유리기판 테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2만 원대 회복 가능할까요?
예, YCKM은 제가 미래 성장주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네. 유리 글래스 기판 반도체 관련 주들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뭐 YC캠, 필옵틱스, SKC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 관련주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YC캠이 소부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소재 장비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소재 종목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YC캠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전에 앞에 보면 3월, 4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예, 12,000원에서 36,000원까지 그 단기간 한 3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러네요. 이때 이후로 좀 계속 전체적인 빠지는데? 테마가 네. 지지부진해지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유리기판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주들은 사실은 하루 이틀 볼 종목은 아니에요. 향후 10년 동안은 전 세계 증권시장이 마찬가지지만 ABC 종목이 주도할 거다. A는 AI, B는 배터리, 네. C는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반도체 업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업종이 어디냐 보면은 유리기판 글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YC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전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글라스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YC캠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지금 20만 5천 원에 500 아무래도 5%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비중을. 일단 조선업이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매니저님? HD 한국조선행 옛날로 치면은 현대중공업이죠. 네. 현대중공업이 한때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 3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조선주들의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배열의 양상이 계속해서 네. 나타나고요. 이런 정배열의 종목들은 하루 이틀 상승할 종목은 아니고 꾸준히?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면 주봉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21선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수주 양상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수주가 전성기 때 못지않은 그런 수주 금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그동안 좀 오른 폭은 있지만 최근 두 달은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정배열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배열인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열 안쪽에 주가가 계속 있다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볼게요. LNF입니다. 17만 4,800원에 지금 보시면 25% 비중이 그래도 나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밑꼬리 달고 10만 5,10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 뭐 LNF는 진짜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LNF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 LNF, 보스코 퓨처엠인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죠. LNF가 최근의 모습은 10만 원이지만 네. 주봉을 한번 보면 작년에는 34만 9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죠. 네. 그렇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동가리가 난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전기차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등을 하면서 전기차가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빠진 LNF도 좀 반등을 줬는데요. 네. 특히 오늘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IR을 했죠. IR을 했는데 네.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IR이라기보다는 네네. 2027년 정도 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나 캐파가 올해보다는 한 160%, 작년보다는 190%, 한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대외로 공표를 하는 그런 IR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장중에 오후장에 오면서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그렇군요.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주가 관리에 의지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100%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전기차 캐점이 좀 마무리되면 가장 빠르게
또 올라올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전체적인 종목들을 팔아라는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체 장세가 우리가 2,600, 500에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좀 보유를 하고 아니면 오히려 물을 타서 들고 갈 시기이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네, 예. 좋습니다. LNF 다시 2차 전지 캐즘이 회복된다면 바로 빠르게 올라올 종목이기 때문에 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걱정 마시고 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히든 종목 코너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떤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일지 우리 윤건 매니저님께서는 또 이런 저PBR, PSR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윤건 매니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의 히든 종목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네, 힌트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이고 네. 반도체 업종에서 게임 체인저다. 이 종목이 앞으로 반도체 업종을 이끌어갈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업종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분야가 몇 개 없죠. 삼성전자, 디램, 하이닉스, HBM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인텔과 함께 상용화에서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인텔보다 오히려 상용화에 앞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네. 거기다가 반도체와 함께 전기차 테마에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캐즘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요. 네. 전기차 테마가 올라올 때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업종 자체의 전환에도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대기업 그룹 계열사인데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죠. 그 구조조정의 최종 수혜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 가지고 차후 1, 2년을 간다고 해도 충분히 성산이 날 거다.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2025년, 26년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종목명은 제가 가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나오셨네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20만 원을 찍고 네. 한번 급락을 했었죠. 종합지수와 같이 한번 빠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시면 아주 독보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에서 무려 17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최근에 한 2, 3일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도 보면 오후장에 들어서는 밑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만 가지고 차후에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전 고점인 10만 원 정도는 조만간에 아마 가볍게 뚫지 않을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4조, 5조 정도 되는데요. 그 시가총액의 몇 배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의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반도체 업종 자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궁금하시면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사진 찍듯이 그냥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될 겁니다. 클릭하셔서 0708입니다. 숫자 4자리 누르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반도체, 전기차, 이 강한 주도 섹터 2개에 다 포함되는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요. 자세한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윤건 매니저님과 이렇게 첫 방송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7시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한 우리 매니저님들의 투자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